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좀 8.2%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배경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은 게 뭐냐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시면 뭐냐면 이제 배당금 늘려주고 관련돼 가지고 자사주 매입했다가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도 관련돼 금융사들이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떤 리포트 제목입니다. 전통 IB 실적 양호, 부동산 PF는 아직이란 제목입니다. 동사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8%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분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부문별 실적과 충당금 감소의 기저효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나 경상이익 및 연결이익의 실적 방어가 가능한 점과 관련해서 우려 해소가 기대감 작용 시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은 하락했지만 금리 하락 시 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낮은 PBR 수준은 여전히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PER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은행, 보험, 증권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PER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게 아니라 PBR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돈은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활용해 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수익이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PER로 계산한 게 아니라 PBR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상세다 조정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이제 지지대를 이탈했습니다. 이 지지대를 이탈했던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뭔가 새로운 무슨 발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발표가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실망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정부에서 다시 또 발동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한다. 이 상승했던 배경은 말씀드린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상승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은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은 또 그 얘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방송 전문가라든지 다른 각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년도 즉 2024년도에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연간 4회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똑같은 시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내년도 그러니까 즉 2024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안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내년도, 그 당시 23년도 하반기니까 내년도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해가지고 1년에 최소 4회 이상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예를 들면 물가 지표가 그렇게 많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반기부터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할 것이다. 99.9%가 작년 하반기에 올해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4회 이상
금리 인하 있을 거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 얘기했거든요. 저는 꿋꿋이 얘기했는데 점점 그렇죠. 1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 6월 달 그리고 하반기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 4회에서 1년 동안 4회 인하에서 3회 인하, 2회 인하, 그래 1회 인하까지 계속 지금 현재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현재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미국 금리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밖에 안 될 것이다. 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가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CPI가 뭐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코어 CPI, 근원 CP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코어 CPI, 그러니까 CPI, 코어 CPI, PPI, 그리고 PCE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그리고 PMI 지표가 있습니다. PMI, 그러니까 구매 담당 중역들한테 계속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 PMI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좀 뒤로 퇴로되면서 현재는 올해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들인데 금리를 올리면 호재고 금리를 내리면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한국금융지주 어떻죠?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딜레이 되면서 횟수도 줄어드니까 어쩌다?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때 당시에 요때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잖아요. 요 상승했던 게 바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던 게 그대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오늘에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눌림 복구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오늘 8.2% 상승하면서 65,90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 때는 73,000원이 됐습니다. 73,000원부터 신고가 구간인 75,200원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는 68,000원, 2차 지지대 63,000원, 3차 지지대 61,000원, 4차 지지대 57,000원, 그 밑에 53,000원과 5만원 구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 위치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7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192,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순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가 현재 순 매도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약간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순 매수,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 트레이딩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신 위주로 보세요. 투신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연기금과 보험을 같이 곁들이시고 금투가 최근에 계속 순 매도하는 기조가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12%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3%대까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21.28%입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 동사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 3조 6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형주,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20%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동사 22.2%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 8.7%, 그리고 어르비스에서 8.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무한회사다? 금융주주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포함한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3조 4천억, 내년에 3조 3,800억. 예, 비슷하지만 약간씩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8,2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400억 원, 내년에 1조 1,5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3,200억 원대에서 2분기 2,500억, 3분기에 2,100억, 4분기에 2,287억 했습니다. 재작년 4분기 대비 작년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됐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3,2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는 2,800억 원대까지 약간 역성장하네요. 2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500억 원대에서 올해 2분기에 2,100억 원대, 3분기는 작년에 2,100억 원대에서 올해 2,400억 원대까지 3분기부터 역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돈 가지고 장사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부채별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33.95%입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5,440원, BPS는 154,880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밸류에이션은 PER로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만 5천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만 5천원이면 현재 6만 5천원이기 때문에 PBR 0.400원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한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동사는 PBR 0.4배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쭉 올려서 내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영업수익 44%, 외환거래, 즉 FX 시장에서 21%, 이자 수익 14%, 유가증권 관련된 쪽에서 13%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사람은 상당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투자증권, 한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국투자 캐피탈, 한국투자 파트너스, 프라이빗 에쿼티 등등 저축은행도 있고 등등 있겠습니다. 전부 다 금융 관련된 회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오늘 종가 65,9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2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양호하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렇게 주가는 움직일 수 없는데 현재 주가 움직이는 거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부각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미뤄지면서 회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걸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금융지주사 그리고 ELS 손실배당금의 부담이 현재 감소된 상태에다가 주주환원 등의 기대감 더불어서 밸류 프로그램이 재부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회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걸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0.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2.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3,000원, 2차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로 되지만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61,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57,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